미 국방부가 전면 공개한 충격적인 유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텍사스 포트샘미 육군병원에서 숨진 영국 간호장교의 사물함에서 한글로 쓰인 메모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어느 짧은 문장이 어떻게 하면 미 의회의 군 의료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참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조용한 이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CNN이 특별 보도를 하고 미 국방부 장관까지 입을 열게 된 걸까요? 영국 간호장교 에이미 조던의 숨겨진 메모, 그 숨겨진 내용이 밝혀집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짧은 한글 문장이 담긴 작은 수첩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를 충격에 빠뜨렸죠. 처음 이 뉴스를 접한 건 우연히 켜둔 미국 CNN 방송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심각한 표정의 뉴스 앵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비추는 클로즈업 화면. 텍사스 포트샘미 육군병원에서 숨진 영국인 파병 간호장교의 유품에서 한글로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글이라고요? 그것도 간호장교의 유품에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인도주의 파병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미 국방정책을 뒤흔드는 사안이 된 걸까요? 그 메모를 남긴 영국 간호장교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한국어로 썼던 걸까요? 궁금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그 순간 화면 속에서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소탈한 웃음, 언제나 상대를 먼저 배려하던 그 표정.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에이미.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스크린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그 한글 메모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뉴스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먼지가 내려앉은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에이미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태풍이 덮친 전라남도 구례, 그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이미 조던은 단지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꿰매는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이 작은 한글 메모가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미 조던 29세, 영국군 소속 간호장교입니다. 2023년 여름 저는 태풍 구조, 의료지원 협정에 따라 한국의 작은 마을 전라남도 구례라는 곳으로 파견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 이름조차 생소했죠. 임무 배정을 받았을 때 구례라는 지명을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도 앱을 열어보고서야 서울에서 꽤나 떨어진 깊은 산과 강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해 다시 기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더 달려야 했던 여정.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어져 고요한 산맥과 논밭, 강줄기로 변해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엔 막연한 설렘도 있었어요. 낯선 나라, 새로운 임무,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거란 기대. 하지만 그런 기대는 도착 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구례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그냥 피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붕이 날아간 집들, 진흙 속에 잠긴 농기계, 하천 근처에 쌓여있는 무너진 가재도구들. 임시 텐트가 곳곳에 세워졌고 저희가 머무를 숙소조차 군용 텐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잠자리를 정리하고 보건소로 향하던 첫날 아침, 내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간호사님. 현지 보건소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말도 통역사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가 될 거야. 보건소 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를 드러내놓고 대기 중인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 장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영국에서 당연히 쓰던 것들이 이곳엔 없었습니다. 혈압계도 하나뿐 소독 거즈와 붕대는 빠르게 바닥약품도 제한적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밤 텐트로 돌아와 침낭 위에 누웠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조용히 숨죽여 울었어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문화적 거리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도 환자들이 제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배운 모든 의학 지식이 여기선 반쪽짜리일 뿐이구나. 소독약 냄새, 붕대 찢는 소리, 울음소리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무력감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고 그저 매일 살아남는 느낌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가한 오후 보건소 창고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저 혼자만의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남이 바로 그 순간 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요. 곧 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저를 말없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 하나로 저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줬죠. 바로 그 사람. 작은 마을 구례에서 조용히 붕대를 접고 있던 한 노인. 그분과의 만남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보건소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약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구석에서 붕대를 정리하는 낯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흰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그런데 그분의 손길이 특별했어요.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듯 붕대를 곱게 접고 있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아, 외국인 간호사구먼 정순자라고 하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어떤 언어보다 명확했죠. 저도 제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에이미 조던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제 발음이 어색했는지 정순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는 붕대를 들어 보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붕대는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이해됐지만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통역사에게 정확한 의미를 물었을 때 그 문장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보건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할머니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대요. 특히 붕대 작업은 그분의 전문 분야였죠.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저에게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울렸어요. 붕대는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거지. 작은 붕대 하나가 어떻게 마음을 감쌀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매개체라는 걸 저는 그때 막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었죠. 다이어리를 꺼내 그날의 경험을 기록하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단어를 적었습니다. 붕대, 그리고 마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정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구례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보건소에서 붕대 접기와 감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할머니의 섬세한 손길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머니는 천천히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눈빛으로 대화했죠. 가끔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의사소통을 했고요. 할머니, 이거 맞아요? 제가 완성한 붕대를 보여드리면 할머니는 때론 웃으시고
때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이 지났어요. 특별했던 건 붕대를 감을 때마다 할머니가 작은 기도나 응원의 말을 속삭이셨다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라, 힘내라, 내가 제일 예쁘다와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갔어요.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붕대를 감아준 5살 여자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에이미, 이모, 고마워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모라고 불러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행복에 겨워 울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붕대 노트라고 이름 붙였죠. 매일 배운 한국어 단어, 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느낀 감정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웃음을 보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감사합니다를 처음 써봤다와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었죠. 붕대를 통해 저는 구례의 이야기를 알아갔어요. 태풍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 다친 아이들, 그럼에도 서로를 돕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할머니는 때때로 구례의 역사와 문화도 알려주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에이미, 붕대는 상처보다 먼저 마음을 만진단다. 그때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의료란 단순히 신체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마저 보듬는 것임을. 영국에서 받은 그 어떤 교육보다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영국 본부에서 온 전출 명령이었습니다. 임무 종료로 귀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떻게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어로 저곳 떠나요라는 말을 연습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발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었고 평소처럼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붕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금세 눈치채셨나 봐요. 가야 하는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영어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영어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젊었을 때 미군 기지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런데도 저와는 계속 한국어로 대화하셨던 거죠. 네, 할머니. 다음 주에 떠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붕대를 만들자꾸나. 그날 저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붕대를 접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꺼냈어요. 영국에서 공수한 고급면으로 만든 붕대 보관 파우치였죠. 파우치 한쪽에는 할머니 이름을 한글로 수놓았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를 위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파우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화선지가 한 장 있었어요. 아름다운 한글 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처는 꿰매야 아물고 마음도 그래요. 통역사의 도움 없이도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화선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붕대는 세상 어디서나 같은 일을 한단다. 마지막 날 보건소 직원들과 환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 선물했고 어르신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눠주셨죠.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돌아올게요, 할머니. 꼭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마다 붕대의 정신을 전하렴. 그렇게 저는 구례를 떠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의 화선지와 제 붕대 노트가 함께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귀국 후 영국에서 잠시 머물다가 저는 미국 텍사스 포트샘 육군병원에 새 근무지를 배정받았어요.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큰 병원이었죠. 구례의 작은 보건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현대적이고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구례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복도를 걸으며 환자 기록처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외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공허함,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죠. 조던 간호장교 3번 병실 환자 붕대 교체해주세요. 수간호사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붕대.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밤, 녹초가 된 상태로 숙소에 돌아와 붕대 노트를 펼쳤어요. 할머니의 화선지를 다시 읽었죠. 상처는 꿰매야 아물고 마음도 그래요. 그 순간 제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붕대 보관실에서 새 붕대를 꺼내 작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붕대로 환자의 상처를 감았죠. 환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붕대를 보더니 물었어요. 이게 뭐죠, 간호장교님? 작은 응원 메시지예요. 구례에서 배운 방식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붕대에 적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용감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같은 문구들이었죠. 점차 다른 간호사들도 저의 붕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요. 거기서 노인 한 분이 가르쳐 주셨죠. 붕대는 상처보다 마음을 먼저 만진다고요. 어느 날 제가 문구를 적은 붕대를 감은 환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무표정하고 말이 없던 환자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 붕대, 마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 같아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붕대의 정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선 마음의 치유였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붕대 프로젝트는 단순한 간호사 한 명의 작은 행동을 넘어 병원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감성 낭비라 했고 누군가는 사소한 이벤트라 했지만 그 작은 붕대 한 줄에 쓰인 문장은 환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고통은 지나가고 당신은 남을 거예요. 환자들은 상처를 감싸며 자신의 붕대에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지 조용히 기대하곤 했습니다. 몇몇은 붕대를 풀지 않고 작은 보관함에 곱게 접어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바뀌었습니다. 붕대가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죠.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구례에서 배운 것들을 정말로 이곳에 전하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몸은 그 따뜻함을 오래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밤낮 없는 근무, 끊임없는 긴장감, 그리고 환자들과의 정서적 연결 속에서 제 면역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기침과 콧물 감기겠거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이 오고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조여오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환자 차트를 들고도 손이 떨렸어요. 조던 간호장교, 제발 좀 쉬세요. 수간호사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려면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항상 말해왔잖아요. 지금은 당신이 그 말을 들어야 할 때예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픈 사람 곁엔 누군가 있어줘야 한다고. 그 고집이 결국 제 무릎을 꺾었습니다. 고열을 안고 근무하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료진들은 저를 급히 병실로 옮겼고 며칠간의 정밀검사 끝에 저는 심각한 면역계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도 저도.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구례의 산들이 떠올랐어요.
무언가를 꿰매고 있던 정순자 할머니의 손길 저를 향해 지어주시던 그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던 어느 날 저는 담당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사물함에 노트랑 붉은 끈으로 묶인 화선지 묶음이 있을 거예요. 제발 그걸 제 곁에 놔주세요. 그것들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트의 질감, 화선지에 번진 먹물의 향기, 그리고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따뜻함.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어요. 제가 떠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제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앙국 붕대. 노트 정순자 할머니와 찍은 사진 그리고 화선지에 적힌 문장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꿰매야 아물고 마음도 그래요. 그 문장은 미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곧 전 세계를 울리는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글 메모 한 장이 미국의 군, 의료 정책을 움직였다. CNN 뉴스 헤드라인. 미 국방부 장관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인도주의 군 의료 교류 프로그램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붕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병원에서 제 정신이 실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한국으로 구례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제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시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에이미는 떠난 게 아니야. 더 넓은 세상으로 궁대의 정신을 전하러 간 거지.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였어요. 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붕대의 정신 속에 누군가의 마음을 꿰매는 작은 손길들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오늘날 구례 보건소 앞에는 작은 벤치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미 벤치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붕대를 접던 간호장교, 그 따뜻한 실이 아직도 누군가를 감싸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는 이 벤치에 앉아 붕대를 접습니다. 이제는 마을 아이들도 할머니를 도와 함께하죠. 어린 손길로 붕대를 접으며 아이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국에서 온 간호장교가 어떻게 작은 마을에서 큰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에이미 붕대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유럽, 아시아, 심지어 전쟁 지역의 야전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붕대의 작은 메시지를 적는 이 단순한 행위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열풍이 일었죠. 해시태그 에이미이실, 해시태그 마음의 붕대, 해시태그 한국인의 치유의 힘과 같은 태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붕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픈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구례의 작은 보건소는 이제 에이미 메모리얼 헬스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 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붕대의 정신을 배우고 있어요. 정순자 할머니는 이제 이곳의 명예교수가 되었죠. 제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에이미 조던 치유는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되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할머니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기보다 강한 건 사람을 꿰매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에이미 조던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없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붕대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고 마음을 치유하는 모든 곳에 제 영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례에서 텍사스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한 땀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상처는 꿰매야 아물고 마음도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 의료 장비나 비싼 약이 아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붕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붕대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구례에서 정순자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작은 붕대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언어를 초월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에이미의 실은 마음의 상처를 꿰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꿰매야 아물고 마음도 그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